네, 안녕하십니까. 달러도둑 지돌이입니다. 1편에서는 주식의 용어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만 최대한 선별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봉, 차트, 지표, 그리고 매수 매도에 대한 기준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봉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시면 좋을 영상이 되겠습니다. 투자 시 주의사항은 제가 강의 영상을 계속 만들면서 항상 띄워드릴 거예요. 투자는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이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철칙을 만드셔서 꼭 그 철칙을 지키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철칙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휴지 조각을 보게 되실 겁니다. 1편에서 2025년에 주목해야 할 소재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알려드렸었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기점으로 연설 내용에서 중요한 키워드들만 뽑아서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의 3요소는 차트, 재무제표, 소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주식 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영상을 좀 먼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예시 화면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1월 21일 국장에 있는 종목 한 개를 가져왔습니다. 휴대폰으로도 차트를 볼 수 있고 또 컴퓨터로도 볼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HTS를 사용합니다. 휴대폰으로 보는 차트랑 컴퓨터로 보는 그 차트가 안 맞을 때가 있어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컴퓨터로 보는 차트를 주로 보는 편이고요. 화면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 왼쪽에 보이는 곳이 호가창이에요. 왼쪽에 보이는 곳이 호가창. 그리고 위에 있는 파란 바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사람들이 이 가격에 팔려고 미리 걸어 놓는 매도 호가창이고요. 아래에 있는 빨간 바가 있는 부분은 이 가격에 사람들이 살려고 미리 걸어놓는 매수 호가창입니다. 주문을 넣고 그 가격에 오게 되면, 그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체결이 되면서 매수 매도 주문이 이루어지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차트 영상이 움직이는 거를 보시면 좋은데 3분봉으로 해서 지금 이날 실시간으로 거래됐던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호가창에 보면 왼쪽에 체결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파란색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파란색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사람들이 팔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격에 안 사지니까 사람들이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가 생각보다 꽤나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던지면서 차트에서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분봉이 되면서 이전에 있던 것들은 고정되고 이번 3분봉에서 사람들이 점점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매도하는 수량보다 매수하는 수량이 점점 많아지죠. 즉, 이 종목은 다시 이번 3분봉에서 상승을 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3분 동안 어떻게 이 봉이 움직이는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매수가 갑자기 엄청나게 들어왔죠. 큰 숫자가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을 하고 있고 이후에도 쭉 급등해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되는 거는 봉이 움직이면서 이 가격에 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30분봉 화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전과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0분봉에서 저는 여기 이 위에 있는 검은 선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걸 지표 중에서 볼린저 밴드라고 있습니다. 그 볼린저 밴드 인근에 닿지 못하고 내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미 떠 있는 종목들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확률도 있지만 거래량이 없으면 다시 또 내려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뜨기 전에 잡기보다 이런 아래쪽에 있을 때 지지정선을 그어서 매수를 합니다. 미국 주식 거래할 때 사람들이 어느 시간에 미국 시장이 열리는지 그리고 언제 어떤 주문을 넣어야 하는지 구분하기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해서 주문 종류 일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간, 그러니까 미국의 장중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23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장중 이전, 장전이라고 하는데요. 장전에는 18시부터 23시 30분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장후 시간에는 장이 끝나고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운영이 되는데, 한국에서 그 미국 시장 거래를 할 때는 8시까지만 장후 시간에서 주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 시간대에는 시장가 거래와 지정가 거래가 모두 가능한데요. 시장가 거래가 뭐냐 하면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의 호가에다가 본인의 주문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달러에 팔리고 있다면 10달러에 있는 호가창에 본인의 주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가는 뭐냐면은 본인이 팔거나 사고 싶은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 가격에다가 주문을 넣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본인이 원하는 가격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5달러에 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10달러짜리가 5달러까지 오늘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저항을 보고 이 정도까지는 내려오겠다라고 미리 생각을 하셔서 지정가로 거시는 게 좋아요.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는 안 사질 수도 있고, 또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는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저항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전 시간에 때는 시장가 거래가 사용이 안 됩니다. 시장가로 주문을 넣게 되면 자동으로 예약 주문으로 넘어가요. 예약 주문이 가능한 시간대는 장중을 제외한 아침 7시부터 23시 20분까지 예약 주문을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장전에 거래를 될 때 사고 싶으면 예약 주문을 넣으면 안 돼요. 예약 주문을 넣으면 23시 30분에 주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장전 시간에 원하는 가격대에 주식을 매매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전 시간에 주식을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약 주문이 아니라 지정가로 매매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차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봉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봉은 가격의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일본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시가는 오늘의 시작 가격, 그 다음에 저가는 오늘의 최저가, 고가는 오늘의 최고가, 종가는 오늘의 끝난 가격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봉, 시가보다 종가가 높을 때 이런 것들을 양봉이라고 하고요. 시가보다 종가가 낮을 때 이럴 때 음봉이라고 합니다. 봉의 색깔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런 봉들 말고 도지라고 해서 빨간색 봉도 파란색 봉도 나오지 않는 봉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도지라고 하는데요. 이 도지는 내려오던 추세가 있었으면 도지가 발생하면은 이후에 상승을 해주고요. 상승을 하던 종목이 위에서 도지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하락 추세가 이어집니다. 즉 도지는 해당 추세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그 해당 추세가 끝났다고 해서 반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상승하던 추세가 갑자기 급등하는 추세로 변경될 수도 있고, 하락하던 추세가 갑자기 급락하게 되는 추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가 떴다라고 해서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요. 조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봉의 종류들을 일단 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장대 양봉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장대 양봉은 이 이후에 오는 차트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에는 눌림목 매매를 보통 하시는 편이고요. 장대 양봉이 나온 이유는 그날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시작 가격부터 사람들이 계속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가부터 종가까지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되었을 때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장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와요. 아니면은 뭐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것을 장대 음봉이라고 합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매수 신호가 되고요.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매도 신호가 되는데, 장대 양봉이라고 해서 곧바로 사는 게 아니라 장대 양봉 이후에 내려오는, 그러니까 눌림목을 받는,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선 내려오는 종목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대 음봉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식이 악재가 있거나 재무제표 상태가 안 좋은 것만 아니라면 장대 음봉 이후에 어딘가에서 저항을 맞고 상승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주의 깊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봉과 그리고 그날 하루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추이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봉이 나왔을 때는 시작가를 기준으로 처음에는 하락을 줬다가 그대로 쭉 올려줍니다. 그리고 고가 어느 지점의 저항에 도달한 이후에 다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종가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음봉인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쭉 내립니다. 쭉 내려서 어느 저항선을 맞고 조금 말아 올리면서 꼬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형태의 봉들은 굉장히 중요한 봉인데요. 이런 T자형이나 역T자형의 캔들들은 추세가 하락 추세로 오던 것이 이런 T자나 역T자가 나오면 이후에 상승을 줄 가능성이 있는 봉들입니다. 이건 어떤 봉이냐면 하락 추세가 쭉 지속해 오다가 어떤 저가 저항선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항선 이후에 바로 상승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시가와 종가가 어느 정도 비슷한 선에 오게 돼서 이런 형태의 봉이 만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이런 역T자의 봉 같은 경우에는 시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끌어올렸는데 위에 있는 저항을 맞고 다시 시가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원래 위에 있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있던 차트가 이런 역T자가 나오게 되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아래로 하락하고 있던 추세가 역T자가 나오게 되면 이후에는 상승을 줄 가능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T자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상승을 준다, 하락을 준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상승을 줄 때 주더라도 거래량이 없으면 더욱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 모양만 보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망치형인데요. 망치형인 경우에도 이 시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저가까지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한 저항선을 맞고 다시 쭉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 이런 망치형 캔들의 특징은 뭐냐면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즉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뜻이고요. 저점의 이 어딘가 부근을 한 번 더 찍고 반등을 주거나 아니면 곧바로 반등을 주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역망치형,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가에서 시작하여 고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종가는 시가보다 낮게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위에서 역망치형이 나왔다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 파란 색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 신호가 더욱 우세했음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도지인데요. 도지는 그 시가에서 시작해서 고가를 갔다가 저가를 갔다가 종가에 오는 경우, 또는 시가를 시작으로 저가를 갔다가 고가를 갔다가 종가에 오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이후에 상승을 줄 수도 있고 하락을 줄 수도 있는데, 사실 상승을 주더라도 조금 상승 주고 내렸다가 그대로 튀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상승을 줬다가 그대로 내려 꽂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확한 건 없어요. 정확한 건 없고, 이 도지 이전의 봉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거래량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위아래로 꼬리를 달고 되게 얇게 양봉이 나온 경우에는 해당 추세를 유지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봉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도 양봉이 나와줄 확률이 있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위아래로 꼬리를 단 음봉 같은 경우에는 음봉의 추세를 보여주기도 하죠. 물론 이 규칙을 정확하게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에 차트가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를 꼭 보셔야 해요. 그리고 재무제표, 소재를 보고 해당 종목이 저항을 맞고 올린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 내린 것인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매수 매도의 기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살지 언제 팔지 그것을 정하는 건 본인 마음이에요. 거래량에 따라서 주가가 정해지는 편인데 그 누구도 미래에 사람들이 얼마나 몰릴지 얼마나 사들일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팔고 본인이 산 가격보다 내려왔을 때 조금씩 더 담는 방식으로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1, 2%라도 올랐을 때 조금씩 야금야금 팔고 본인이 구매한 가격보다 더 낮게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매수와 매도를 어느 가격에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매수 매도를 할 때 갭, 지지저항,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합니다. 일단 먼저 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갭은 봉의 이격으로 인해서 생긴 주식 거래가 없는 차트에 생긴 빈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봉과 그 다음에 있는 봉, 그 사이에는 거래된 차트가 없죠. 차트가 없는 이 부분을 갭이라고 합니다. 갭을 띄운 이후에 상승을 줬다면 갭 상승이라고 하고, 반대로 다음 봉이 이전 봉보다 낮은 곳에서 시작한다면 갭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갭 상승 시의 매수 자리는 저는 기본적으로 갭 상승하기 전 이 종가 부분부터 매수 자리를 잡고요. 그리고 갭 하락 시에는 매도 자리를 여기 이 하락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봉의 저가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갭 상승을 띄워버리면 갭 상승 전에 있었던 부분들의 저항을 보시고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갭 하락이 나왔을 때는 매도하세요. 배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갭 하락을 해도 상승해 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서 갭 하락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락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갭 하락이 나왔을 때는 저는 매도를 하는 편이고요. 갭 하락 이후에 그 이전 저항들을 보고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갭 하락이 왔을 때 매수를 언제 하는지는 지지저항,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를 보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의 자산을 분배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배당을 지급한 만큼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달러짜리 주식이 있으면 2달러 배당을 준다고 한다면 8달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긴 갭 하락은 10달러까지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줍니다. 그런 갭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배당도 받으면서도 수익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갭 때 왜 이렇게 매우러 오는지 그 원리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래는 주식은 파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파동은 끊어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연속성이 끊깁니다. 그래서 그 갭을 메우러 오려고 하는 성질들이 생겨요. 그 갭을 메워야 모든 차트들이 이어지니까, 파동이 이어지니까요. 심각한 하락이 있는 게 아닌 이상 거래량이 잘 나오는 종목의 경우에는 그 갭을 빠르게 메우러 오려고 하는 추세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악재라든지 상장 폐지 위험일 때는 매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달러 미만으로 종가가 한 달 동안 유지되면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폐지 위험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는 그 회사의 가치가 상장 폐지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급하게 매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합니다. 그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 선까지도 하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갭 하락이 나왔다면 웬만하면 매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후 시간에, 그러니까 장중 시간이 끝나고 장후 시간에 때 굉장히 큰 음봉들이 나왔다면 다음날 심각한 갭 하락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스닥에서 거래하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수가 급락을 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이 갭 하락을 만들었을 때는 지수가 회복될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많은 종목들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저희 코스피, 코스닥을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기 다 갭이 있어요. 갭이 있는데 그 갭을 메우지 못하고 지수 하락을 따라서 다 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수가 상승할 때까지는 그 갭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거의 연 단위나 월 단위로 이 추세가 전환이 됐을 때 그때 지지 저항을 보고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던 종목은 매우 큰 확률로 회복 없이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경고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으로부터 그런 경고 통지를 받게 되면 회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그 경고를 면하기 위한, 그러니까 상장 폐지를 면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실적을 올리거나 아니면 주식 병합이란 걸 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통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던 기업들이 그런 통지를 받으면 사실 단 한 번만에 회복세로 전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합치는 병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짜리가 있다고 칠게요. 1달러짜리 주식이 병합을 하고 나니까 100개씩 합쳐서 100달러가 됐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달러부터 100달러까지 갭이 생기는 거예요. 즉, 그 갭을 메우러 100달러부터 1달러까지 하락을 줍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절대로 주식 병합했을 때는 그 주식을 사지 않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최대한 사지 마세요. 그리고 또 차트를 보면 이런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던 주식들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주식 병합을 하면서 또 하락을 주고 주식 병합을 하면서 또 하락을 주고 계속해서 하락을 주니까 옛날에는 한 몇백 달러인데 지금은 0.1달러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종목 선택하실 때는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재무제표 편에서 제가 따로 다루어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 갭에 대한 게 이해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면에서 예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갭이 있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볼게요. 갭이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큰 상승을 줬던 종목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더니 바로 다음날 갭 하락으로 음봉으로 시작해버립니다. 이 부분이 갭 하락이에요. 갭 하락이 나오면 보통 하락 추세가 유지됩니다. 즉, 갭 하락으로 인해서 회복을 하는가 했지만 곧바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 갭을 메우러 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런데 충분히 올라오지 못해요. 그러고 다시 하락을 합니다. 다시 상승을 줘서 이 갭을 메우려고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메워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메우자마자 어떻게 되죠? 곧바로 하락합니다. 갭을 메우면 정말 소재가 좋은 게 아닌 이상 웬만하면 갭을 메우자마자 내리는 편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갭을 기준으로 해서 매도 자리를 정하시면 꽤나 괜찮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갭이 생깁니다. 첫 번째 갭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이 위쪽에 어떤 큰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오면서 갭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갭이 생긴 경우에는 앞에 있는 이 갭을 이 음봉들이 메우게 된 거예요. 이 갭을 메우기 위한 움직임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저는 이 다음날 바로 양봉이 와서 갭을 메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이전 대비 1.5배 정도 이상은 증가를 한 게 보이고 확실히 큰 거래량들이 들어온 게 보였었기 때문에 곧바로 반등을 해서 회복 추세를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전 날의 저가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갭을 메웠어요. 그리고 갭을 메우자마자 이후에 하락을 보여줍니다. 일단은 갭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지지저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가가 상승 중에 있는데 어느 일정 선을 기준으로 못 올라가는 곳을 저항이라고 하고요. 주가가 하락 중에 어느 일정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못 내려가는 곳은 지지라고 합니다. 지금 이쪽 이전에 이 지지가 있기 이전에는 사실 지지선은 이쪽이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 그런데 이후에 큰 상승이 오게 되면서 큰 하락도 같이 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지지선이 변하게 됩니다. 여기 선으로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 구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 지지를 맞고 이후에 차트가 반등을 주게 됩니다. 이 저항선을 뚫으려는 움직임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은 향후에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저항선을 계속 건드려주면서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주는 종목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지저항은 이게 일봉으로 보여드린 건데요. 일봉상으로 보는 것보다 주 단위, 월 단위로 보시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지지저항을 보실 수 있고 또 최소 1년 단위는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최대한 이 주식이 상장한 날부터 현재까지 모든 차트에 대해서 지지저항을 지켜보는 편이에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제가 쿠팡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쿠팡을 월 단위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지저항 긋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곳이 일단 첫 번째 지지저항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지금 제가 선을 두 개를 그었는데 이 두 개의 선 중에서 아래 선을 맞지 않고 바로 반등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윗저항이 어디냐를 그으려면은 이렇게 언덕이 있는 부분에 저는 이제 저항을 그어주는 편이고요. 여기에도 원래는 20달러 정도 선과 21달러 정도 선이 있는데 지금 쿠팡이라는 종목 자체가 그 21달러 선 21달러 선을 맞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음 달 그러니까 지금 월봉상으로는 21달러 선을 맞고 올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20달러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항을 맞았고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후에는 반등을 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쿠팡이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순이익을 계속해서 낸다면 계속해서 올라가 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적자가 나오고 매출액이 감소한다면 자본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준다면 점점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줄 겁니다. 일단 쿠팡이라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이전 대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분기로 다시 뜯어서 봅니다. 2023년 대비 매출액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증가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대비는 그렇게 높지 않은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증가를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 그 총 자산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총 자산의 규모도 2022년 대비 2024년에는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상황이죠. 쿠팡이라는 기업 자체가 지속적으로는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올해에는 이 쿠팡이라는 종목을 보유하시는 것이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플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지지저항을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언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마다 저항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전에 이 위쪽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위쪽 부분에 저항을 맞고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지를 받았던 구간과 비슷하게 그 다음 구간에서도 지지를 받아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전 저항보다 더 높은 곳에 저항이 형성이 되고 그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데, 이 내려왔을 때 지지받았을 때의 당시가 사실 이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즉 지지저항을 그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볼 부분들은 언덕의 끝부분들, 언덕의 아래쪽으로 볼록한 언덕의 끝부분, 위로 볼록한 부분의 끝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저항선을 그으시는 게 좋고요. 이전에 저항이었던 구간이 미래에 와서는 지지가 되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매수 매도의 기준 중에서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동평균선이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5일 동안, 10일 동안, 20일 동안 등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를 평균 가격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이 시점으로 잡았다 칠게요. 이 시점 기준으로 20일 전의 주가들의 평균이 이 구간이라는 겁니다. 5일선이면 예를 들어서 이 선을 잡았다고 치면은 5일 전부터 주가의 평균은 여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봉 한 개의 봉 기준으로 이전 일자만큼의 평균이 이동평균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을 보면은 이동평균선 5일선이 있어요. 이 빨간 색깔 선이 이동평균선인데, 보통 주가가 상승하는 조건 중에서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 보는데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을 타고 지속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5일선, 10일선은 단기 이동평균선이고 20일선은 추세 이동평균선이고 40일선, 60일선은 중기, 120일선, 200일선은 장기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린저 밴드는 풍선과 비슷한데,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려고 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성질 중에 중요한 부분이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성질이 생기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으면 상승 가능성이 생기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으면 하락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폭이 점점 좁아질 때가 매수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물론 상승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락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의 소재성,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하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을 한 번 맞고 바로 튀어주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맞아줄 수도 있다는 거를 참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볼린저 밴드가 벌어질 때도 매수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망치형, 도지, 그리고 역T자, 망치형, 그리고 역T자형의 봉의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에도 이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T자형, 역T자형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봉의 형태를 보고 이후의 추세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닐 수 있으니 본인이 이전의 차트들이 어떻게 흐름을 이어왔는지 지켜보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역T자형, 도지형 이런 것들을 왜 만들냐면 세력들도
사실 배가 고픕니다. 돈을 모아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네들도 낮은 가격에 돈을 모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의 신호를 주고 상승의 신호를 주면서 사람들이 몰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래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 종목은 오르겠구나 하고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에서도 도지랑 역T자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봉의 형태를 보실 때는 종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종가. 장 중에는 이 봉들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의 봉을 만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종가에서 어떤 봉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봉과 차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또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법칙들, 이런 봉과 차트의 법칙들을 벗어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예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떴어요. 호재가 떴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은 관심을 받게 되고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굉장한 악재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하락을 하는 거예요. 지지저항을 뚫고 하락을 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수가 급락하게 되면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지지저항이 안 통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장 폐지. 상장 폐지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법칙 중에 갭이죠, 갭. 갭을 메우러 온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런데 상장 폐지가 있으면 그 갭을 메우지도 못하고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장 폐지는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어떤 종목에서나 생길 수 있고 또 항상 조심해야 하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오늘 차트, 봉, 그리고 지표, 매수와 매도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공부하기 쉬운 내용은 아마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혹여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적용하지 못하는 차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트들로 공부를 하시기보다 그런 지지저항이라든지 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으셔서 공부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좀 건강하게 주식을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주식 공부를 계속해서 할 거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주식을 해 나가면서 이제 달러를 훔치는 그런 멋진 도둑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